네, 저기 목요일 두 번째 수업은 원래는 우리가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에서 좀 보충되어야 하는 경들을 해설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요 차이에서 아로부터 또는 아로부터 보지 않는 요런 이제 그 차이 용례 경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저께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의 9번째 경 정견경을 보았는데 아주 큰 경이죠. 근데 그 경을 90분 동안에 잘 좀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수업을 마치고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는 내가 좀 수정해야 할 게 있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공부한 이 바른 견해의 내용들. 자, 바른 견해를 우리 5가지로 정견경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봤잖아요. 첫 번째가 뭔가요? 업이죠. 네, 업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사식, 4가지 자량에 대한 거, 세 번째가 사성제, 네 번째가 십이연기, 그리고 5번째가 번뇌루. 그렇죠. 번뇌가 무명과 서로 조건되어서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 그 자리를 설명해주는 이렇게 5가지를 보았는데, 이 5가지가 좀 하나로 합쳐져서 설명될 수는 없을까? 이런 측면을 좀 한번 말씀 나눠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식, 4가지 자량, 사성제, 십이연기, 번뇌, 아싸와. 네, 루, 아싸와. 번뇌 루라는 거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죠. 수행 과정의 끝, 불교 수행의 완성 자리, 마지막 자리가 뭐예요? 은혜의 멸기. 누진통, 누진명 이래 하잖아요. 바로 이 번뇌가 다하는 그렇게 되죠. 마지막 자리. 어쨌든 이제 맞지마니까야 9번 정견경에서 바른 견해를 설명하죠. 처음에 업과 관련해서 무익과 무익의 뿌리 이렇게 말하죠. 무익, 유익, 또 뿌리.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이 이제 이어서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나오고, 고집멸도 나오고, 노사로부터 시작해서 행해서 무명 이렇게 오면 무명에서 다시 번뇌까지, 번뇌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보았거든요. 이제 이게 정견경에서 이 5가지 바른 견해를 말하면서 사실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업에 대해서 무익과 무익의 뿌리를 꿰뚫어가는 거, 유익과 유익의 뿌리를 꿰뚫어가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든가요? 단식, 그러니까 덩어리진 자량이 있다. 그거로 끝나지 않죠. 그것에 진멸도라는 개념이 나왔죠. 네 가지 자량의 진멸도. 이것이 덩어리진 자량이다 라고 말하면 그 덩어리진 자량은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는지, 어떻게 소멸하는지,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진멸도라는 개념을 함께 말했죠. 고진멸도도 고라는 것을 말하고 진멸도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연기도 이 12가지 지분을 말하면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진멸도를 말해주죠. 번뇌에서도 역시 번뇌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용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이제 번뇌를 설명해 주면서 역시 여기에서 진멸도를 말하고 있죠. 요런 부분을 이제 어저께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식에 대해서 한 30분 남짓 돼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그랬는데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좀 수정해야겠다라고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요 정경경 한번 볼까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정경경 첫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 도반들이여 바른견해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여 얼마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견해이고 고든견해입니까?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갖춘 자이고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런 5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박고부님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냐라는 요 부분에 주목을 하자. 그럴 때 바른견해라는 것을 놓고 사리푸타 존자는 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식으로 사성제로 12연기로 번뇌로 이렇게 단계에 지어진 과정 5단계나 설명을 했다. 이게 얼마만큼 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했는데 수업을 마치고 제가 좀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싶은 거야. 그럼 어떤 측면으로 제가 그걸 잘못 보았을까요? 사실 지금 경은 사리푸타 존자가 업에 대해서 무익과 무익의 뿌리, 유익과 유익의 뿌리 이래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다른 비구들이 말하기를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덕이시여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잖아. 다른 것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식에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을 말하면서 그 진멸도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또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하니까 쭉 내려온 거야. 이랬을 때 보면 업에서부터 번뇌까지의 이 5가지로 소개된 정견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저는 이걸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정견이 있는데 다른 건 없나요? 그러니까 더 깊은 건 없나요?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건 없나요? 이것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거의 뭐 대등한 관계.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렴처럼 이어지는 게 여기에 바른 견해만 확실히 가져도 이어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잠재 성향을 부수어가지고 깨닫는 이렇게 또 동일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깊은 거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면 부부님 여기서 그 얼마만큼이라는 이 얼마만큼은 뭐예요? 어떤 의미가 돼야 돼? 어제도 이제 버부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사실은 이제 사식 이러면 그러니까 바른견의 두 번째 이러면 사식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바른견해가 사식이 아니고
사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히 아는 거. 그리고 이어가지고 사식의 집을, 사식의 멸도를 꿰뚫어 알아야 되는 거요. 이렇게 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 얼마만큼 하느냐 하면, 이게 단식이요. 요렇게 여기만큼 아는 거 가지고는 바른 견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요. 바른 견해라고 말하려면 단식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것이 사식이다. 단식이 있고 촉식이 있고 의사식이 있고 식식이 있다. 요렇게 하는 거 가지고 바른 견해라고 말할 수 없다. 바른 견해라고 말을 하려면 사식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 하면, 이런 것이 단식이고 촉식이고 의사식이고 식식입니다. 그런데 그 단식은 집이 무엇고 멸이 무엇고 도가 무언지 라고 말하자면 사성제가 고에 대한 진멸도로서 완성되듯이, 이런 그 진멸도, 이러한 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일까? 그것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의 소멸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으로 소멸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를 다 꿰뚫어 알아야 그게 비로소 바른 견해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바른 견해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는 1, 2, 3, 4, 5 이거 아니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 진멸도까지 이만큼을 알아야 된다. 이만큼을 알아야 그게 바른 견해다. 요런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사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말하자면, 그래 뭐 4가지 자량이 있다. 사식이야.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는 4가지야. 요렇게 알고 우리가 사식을 나는 알았어 라고 그렇게 얕은 수준으로 말하지 마. 그거 가지고 바르게 알았다, 바른 견해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당신 공부가 많이 향상할 수 없어. 사식이라는 주제를 알아야겠다. 나는 사식을 꿰뚫어서 사식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졌다라고 말하려면, 사식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는 4가지 자량인데, 이 가운데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요. 거친 덩어리진 자량,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그래서 거친 덩어리진 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몸이 유지되어야 중생으로의 내가 살아가니까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이 음식이 거친 덩어리진 자량이고,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 세상이 만나져야 그 물질 세상을 인식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친 덩어리진 자량에 의해서 유지되는 이 몸을 접점으로 마음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 세상이 만나질 때 그것을 인식해가지고 식을 만들잖아. 그래서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은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 세상이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알았다고 해가지고 단식을 알았다 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도 바른 견해를 가졌다, 제대로 알았다라고 말하려면, 단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친 덩어리진 자량과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이 있는데, 그거는 각각 요런 거예요. 그런데 요러한 자량이 어떤 조건관계로 생겨나서 자라나는지, 그거 소멸하려면 어떻게, 무엇이 그것의 소멸인지, 그거 소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라는
이것 그리고 그 진멸도 이러한 통째로 그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그게 그 주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 그 주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졌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얼마만큼 바른 견해냐? 라고 할 때 바로 그 주제를 정확히 알고서 그 진멸도까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그만큼 알아야 바른 견해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요런 개념인 거죠. 제가 약간 어저께 조금 생각이 거기까지 못 가서 이렇게 그냥 5가지 주제로 제시된 바른 견해 요만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좀 수정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분명히 이렇게 그 진멸도의 그러니까 종으로 얼마만큼 가느냐가 아니라 횡으로 얼마만큼 가느냐 요걸로 얼마만큼 바른 견해일까라는 부분이 이 경에서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찌하여간 그 나눠드린 요 요약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 즉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잠깐 좀 얼마만큼 바른 견해일까라고 하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진멸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금 알아봤어요. 그런데 정경경에서는 바른 견해가 뭐냐라는 것을 그 진멸도까지 물론 이제 업에 대해서는 진멸도가 아니라 그 뿌리 이렇게 봤으니까 그 뿌리라고 하는 개념이 뭐 집 이렇게 보아도 되는 거겠죠. 고로 해서해온 요 5가지가 각각이 다른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라고 할 때 제시되는 대등한 5가지라고요. 이 대등한 5가지가 어떤 하나로 꿰어지는 이 5가지를 하나로 꿰어서 말할 수는 없을까 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기본적으로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되나요? 뭐니 해도 삶은 인식과 행위, 아는 것과 행위하는 것, 요거죠. 지견. 네. 그래. 요 자리에서 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요 자리에서 견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럴 때, 삶이라는 건 뭐 어차피 일회성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설명하는 뭐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삶은 매 순간순간의 삶의 결과를 누적하면서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사실 내가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요거 말하자면 어저께를 살았을 때도 나였거든. 그런데 어저께 내가 사는 방법하고 지금 내가 사는 방법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제의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제 하루만큼 어제 하루를 살아낸 결과가 어제의 나에 쌓여가지고 하루치만큼 달라진 상태의 내가 지금 똑같은 시스템으로 산다고. 이렇게 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삶이 누적된다. 라는 게 뭐 삶을 보는 가장 첫 번째 관점이죠. 자, 이럴 때 그 순환이라는 개념을 보면 행위는 인식으로 순환되어 와서 전달이 되는데 이때 전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관심, 참다라는 것이 행위 상태를 행위의 뭐 질적 요소 이 측면이 더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 이런 그 질적 요소가 실려와서 인식에 참여한다. 다만 행위 상태를 그냥 들쳐업고 와가지고 인식에 내려놓는 식이죠.
직접 전달을 하거든. 그런가 하면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되죠. 인식도 행위에 전달이 되는데 요때는 조금 특별함이 있죠. 인식의 결과, 인식 상태를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행위는 참가가, 그러니까 관심이 들쳐업고 가서 내려놓는 전달인데, 인식은 중간에 가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공된 상태로 행위에 전달을 한다. 요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가공 과정의 중심에 이제 심 있고, 이 가공 과정을 경에서는 이제 닦아라는 용어가 나타나죠. 사실은 이 닦아라는 용어가 그동안 해석이 안 됐었죠. 이 가공 과정이라는 개념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닦아라는 것이 해석이 될 수 없었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경을 경대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런 가공 과정이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경이 요 가공 과정을 닦아라는 말로 지칭하고 있다, 지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닦아라고 하는 요 가공 과정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전달되는데, 이 가공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공장을 돌린 거니까 결과물이 생겨나죠. 그 결과물이 가래라는 거죠. 자기화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닦아를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공 과정에서 생겨난 가래라는 거, 그 위에서 행위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리 잡아 보자고요. 업이라는 것은 뭐죠? 행위. 신업, 네, 신업, 구업, 의업 이래 되죠. 신업, 구업, 의업 이래 되는데, 신구의 삼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의업이라는 것이 몸과 말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내적인 행위죠. 마음의 행위가 먼저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서 진행되면 그것이 몸과 말로 드러나면 신업구업 이래 되죠. 그런가 하면 그럴 때에 이 신업구업 의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어떤 업은 괴로움을 만드니까 짓지 말고, 어떤 업은 행복을 만드니까 적극 실천하라, 이런 게 나오죠. 그때 뭐가 나와요? 십선업과 십악업이란 개념이 나오죠. 이걸 좀 짧은 시간에 말을 해보려니까 쉽지 않네. 예,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하고, 의업은 간탐, 진해, 사견 이래 나와요. 요거 이런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요게 십악업이야. 또는 십불선업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십선업이 있죠.
뭐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는 불살생 쭉 내려오고 불간탄 부진해하고 마지막만 정견 그래야 되죠. 요걸 놓고요. 우리가 한 가지만 먼저 보면 바른견해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유익과 무익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 무익이라는 게 아쿠살라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 아쿠살라라는 게 십악 또는 불선 요 말이 아쿠살라라는 말이라고. 그리고 선 요게 꾸살라라고 해서 유익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요. 첫 번째로 바른 견해를 가져라 라고 할 때가 지금 뭐냐 하면 무익한 거 십악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하려고요? 얼마만큼 알아야 돼? 꾸살라 유익에 대해서는 십선업을 알아라. 이게 지금 이제 경에서 제시하는 거잖아. 근데 얼마만큼 알아야 돼? 우리가 방금 사식 같으면 진멸도 이렇게 아는 게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 거냐 했잖아. 근데 이 그렇죠. 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10가지로 각각 알면서 그것의 뿌리를 알아라라고 하면서 십악업의 뿌리는 망이다 이렇게 나오죠. 로바. 그리고 십선업의 뿌리는 무망 이렇게 나왔죠. 알로바. 네, 아로바. 이래가지고 보면 첫 번째 업에 대한 바른 견해라는 것은 신업, 구업, 의업을 구성하는 10가지 업을 놓고 그게 로바, 망을 뿌리로 하는 거면 십악업이 생겨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망, 아로바, 무망을 뿌리로 해서 십선업을 지으면 이거는 행복을 만든다. 요렇게 10가지 업을 그 뿌리까지 알아라 라는 것이 얼마만큼 알아야 바른 견해입니까?의 첫 번째 내용이었죠. 자, 요렇게 이제 그 업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사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식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의 4가지였다고. 자, 이럴 때 우선 이 상태에서 보면 이거 요 의업이라는 요 자리가 뭔가요? 사실은 이제 업이라는 말을 부처님은 의도가 곧 업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의도 이래 되는데 여기서 의사식이라고 하는 의사가 뭐야? 바로 의업 이 자체가 의사이고 이게 식이라고. 의사식이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만호의 행위라는 의사식이 몸과 말로 드러나면 신업구업이죠. 그래서 업이 말하는 이 10가지 이 업 자체가 사식에서 말하는 거로는 의사식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업이 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업이 식이 머물고 일단 그렇죠.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면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유의적인 중생의 업이다라고 하면 이 업의 결과로 하나는 산이 잠재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는 네, 식이 머문다고.
식이 머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제 하루 삶의 결과가 더해진 거 그래서 바뀐 거 이랬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이라고 해서 이제 음식이 중요해요. 식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요걸 우리가 염기된 식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경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걸 뭐라고 불러? 좋다. 유. 아니 일단 12연기에서 바와라고 하는 거죠. 유죠. 근데 이 바와 유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때? 어제의 나하고 어제의 내가 하루 동안 살아온 것이 더해져서 변화한 오늘의 나하고 여러분 내가 다른 건 아니라고. 사실은 같은 난데 하루 살아온 만큼이 더해져서 조금 달라진 나요. 그죠? 요렇게 달라진 내가 지금을 사는 요게 뭐냐 하면 붓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누적된 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거는 구성은 뭐야? 식과 명색이 함께한 그대로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 이제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로 세상만큼 배분되어 가지고 인식을 하잖아. 그것이 이렇게 인식으로 들어가면 요 자리 인식한다라는 여기에 유깁이 있고 안입이 설신의 유깁. 그러면 유깁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고 그러면 식이 생겨난 요 3, 4화합 촉 해가지고 촉의 결과로 수, 느낌, 경험이 생긴다. 이렇게까지 온단 말이죠. 이럴 때에 요 인식의 자리에서 요 유깁 요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단식이라고 해서 안입이 설신의 중에 그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의 자량으로 몸을 유지하는 자량으로 거친 덩어리진 자량 우리 먹는 밥이 있고 그것이 대상으로 되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해가지고 유깁이라는 인식작용에 단식이 있고 거기에서 식이 생겨나잖아. 그러면 요 상태에서 3, 4화합 촉하면 수가 생겨난다고. 수를 생겨나게 하는 자량이여 라는 의미로 촉을 촉식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기서 단식이 있고 촉식이 있고 여기에 의사식이 있는 거야. 한 가지 식은 뭐죠? 식은 사실 여기 인식작용에서 새끼 쳐져 생겨나는 식이 있고 여기 머무는 식이 있고 머물고 늘어나면이라고 말하는 연기된 식이 있잖아. 이런 세 가지 식이 있는데 뭐 아마도 이제 우리가 식식은 붓다를 위한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붓다를 위한 조건이 되자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머문 식 쌓여있는 연기된 식 요러한 요 자리가 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 요 자리에서 보면 바른 견해가 첫 번째는 업에 대한 이야기로 제시가 됐거든. 그것이 두 번째 사식으로 연결되었다 라고 할 때는 이게 이렇게 행위가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하는 이런 순환 구조에 의해서 삶의 메커니즘이 설명되는데 그 자리에서 사식이 설명된다.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은 이제 사성제가 있거든. 사성제는 뭐냐 하면 고진멸도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저께 교재에서 봤지만 바른 견해의
바른견해의 세 번째, 사성제는 기본적으로 고진멸도인데, 고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여간 생겨나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 다양하게 설명이 되고, 이 고의 원인, 집은 무엇냐 하면 가래요. 그죠? 요 가래고, 고의 멸은 무엇냐 하면 이 가래가 소멸한 거예요. 예멸. 네. 그리고 도는 뭐냐 하면 팔정도요. 이렇게 나오죠.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경들에서 이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해서 애취 이렇게 12연기가 연결되는가 하면, 그러나 수를 조건으로 애가 소멸하면 취가 소멸하고 이렇게 나가는 양갈래를 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닦아라는 가공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 기본적으로는요, 잠재한 상, 이 잠재한 상이 중생의 영역이니까 이게 그대로 번뇌라는 이름으로 가공 과정에 참여를 했죠. 그러면 이 안에서 가공 과정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난다고. 그러면 이게 뭐야? 괴로움이 그 원인인 가래가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얼마만큼 바른 견해냐라고 하면 진멸도를 알아야 되잖아. 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애멸이라고 나오거든. 애멸은 뭐야? 애멸은 이 가공 과정 닦아 안에서 번뇌의 영향 위에서 가공이 되면 가래가 생긴다고. 그런데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 번뇌가 가공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지 못해. 달리 말해서 번뇌를 다 부숴버리지 뭐. 번뇌가 있으면 와가지고 가공 과정에 참여해서 가래를 만드는데, 번뇌를 다 부숴버리면 가공 과정 안에 번뇌가 작용을 못해. 그러면 애멸이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고의 집, 즉 가래도 닦아 안에서 생겨나는 거고, 가공의 결과로 고의 멸, 애멸이라는 것도 닦아 안에서 가공의 결과로 생겨나. 다만 이 차이는 뭐냐 하면, 가공의 재료로 참여하는 번뇌라는 것이, 번뇌가 가공 과정에 끼어들면 가래가 생기고, 그래서 고의 집이 되고, 이 번뇌가 가공 과정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부숴버리면 참여를 못하니까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이 고의 멸이에요. 이렇게 설명된 거죠. 어떤 방법으로 번뇌를 부숴가지고 애멸을 생겨나게 할까? 하니 팔정도요 라고, 이 번뇌 자리에 팔정도가 계시된다고. 팔정도는 뭐 전체적인 과정이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나오는 거죠. 요렇게 업이 조금 더 순환 구조적으로 삶을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하니까 업의 결과로 순환하는 과정 위에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 설명되고, 세 번째 바른 견해인 사성제라는 것을 보니까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 이런 게 있다. 그 괴로움이 집에서는 가래인데, 닦아라는 가공 과정 안에 번뇌 때문에, 번뇌가 참여하는 것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고 자라나고, 가공 과정에 번뇌의 참여를 방어하면 애멸이 되어서 고멸이 생겨난다. 이렇게 지금 사성제가 그 방법을 할 정도다.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세 번째 바른 견해가 나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음 12연기는 뭐예요? 12연기는 이래 보니까 누적된 것이 식과 명색이거든.
식이 3번 식이고 명색이 4번이야. 뭐 이 설명 그대로지 뭐. 거기에 유깁이 5번, 촉이 6번, 수가 7. 복수 네 맞나? 맞습니다. 맞지? 그리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해서 8번. 애를 조건으로 이 업이 지어지는데 업이 애 때문에 오염된 상태를 뭐라고 불러? 취라고 하죠. 그래서 9번 취. 그리고 업의 결과로 식이 머물러가지고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그러니까 변화한 존재가 생겼다. 10번이잖아. 이것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 되는 순환에서 3, 4번으로 돌아오지만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새로운 몸을 그러니까 일단 죽으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는 거죠. 11번. 태어난 자에게 노사가 있다. 12번. 이렇게 하면 3번부터 12번까지가 이런 업이라는 것이 순환 과정 위에서 사식으로 설명되고 거기에 번호를 붙여주니까 3번부터 12번까지 십지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지 연기는 어떤 차이가 있어?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평면적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사성제에서 보았지만 이 애라고 하는 것이 닦아라는 가공 과정 안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느냐에 의해 가지고 애가 될 수도 있고 애멸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가공 과정 안에서 어떤 현상이 입체적으로 진행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번뇌가 참여한 2차 인식에서 무명이 생겨나잖아. 그러면 이 무명 위에서 탐, 진 생겨나면서 심이 되고 여기서 난디,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알잖아. 이럴 때에 심이 생겨나는 과정 이거를 심행이다 라고 말하고 심행은 상과 수다. 근데 이 번뇌가 상이라 그랬죠. 상과 수의 과정에서 심이 생겨나는 형성 과정을 말해준다고. 12연기가 두 번째 지분의 행은 신행, 구행, 심행 이렇게 나오잖아. 신행은 들숨 날숨 숨을 쉬어야 살아있어서 몸이 되는 거예요. 윗닦아 윗자라가 구행 해가지고 요 자리에서 생각이 떠올라줘야 말이 나와.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개는 뭐 이렇게 좀 별개의 의미로 보고 어쨌든 삶의 과정 중심에는 상과 수의 과정으로 무명과 탐의 과정을 거쳐서 찢다가 생겨난다. 요거 심행이다. 여기에 행의 중심 개념이 있죠.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 안에 무명이 있고 행이 있는데 12연기에서는 어때? 무명이 1번, 행이 2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업과 그 뿌리라는 첫 번째 정견에서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순환 구조 위에서 설명해 보니까 사식이라는 것이 아까 빼먹었네. 사식은 가래를 조건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닦아 가공 과정의 결과가 가래가 될 수도 있고 가래의 멸이 될 수도 있는데 가래의 멸이 되는 경우는 이 사식에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냥 가래가 생겨나는 요 경우만을 전제해 놓고 사식을 말하는 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사성제에서 닦아 안에서의 두 가지 요거를 보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각각으로 번호를 매겨주니까 12연기까지 왔죠. 물론 이제 정경경에서는 이 12가지 지분 모두의 진멸도를 함께 말하죠. 조건관계로 어제 수업 참고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번뇌 하나가 남거든. 근데 번뇌는 어떻게 설명이 돼요? 번뇌의 진멸도를 좀 요 교재 어제 교재 좀 마지막에 실수가 있었지.
번뇌의 진멸도를 뭐라고 말해요? 번뇌의 집은 무명의 집이다. 번뇌가 참여해서 2차 인식에서 무명이 생겨나면 이것이 돌아와가지고 잠재순환고리에 의해서 번뇌가 생기는 거죠. 또는 삶이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번뇌가 참여하죠. 어쨌든 무명과 번뇌가,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하고 번뇌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번뇌는 용루, 유루, 무명루가 있다. 번뇌의 집은 무명의 집이다. 번뇌의 멸은 무명의 멸이다. 그 방법은 팔정도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가공 과정이 있어. 그 내면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번뇌와 무명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 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요게 있어. 삶의 심오함의 끝을 보여주는 거지. 요 서로 조건됨까지를 보여주는 게 5번째 바른견해죠. 야, 시간이 딱 맞게 왔네. 서둘러 왔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저께 정견경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참 그 중요한 수업을 잘 했어요. 박고부님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쭉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얼마만큼 바른 견해냐라고 할 때 이 다섯 가지의 바른 견해 이게 아니고 각각에 대한 진멸도 물론 업에 대해서는 뿌리까지 하는 이제 요렇게 얼마만큼 할 거요? 라고 수평적인 전개를 의미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졌다라고 말하려면 사성 12연기가 각각 이런 게 있고 이게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알아가지고 만으로는 바른 견해를 할 수 없다. 12연기에 노사가 이거다라고 하면 노사의 진멸도를 꿰뚫어 알아야 이게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제 얼마만큼 바른 견해라고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필요로 알아야 했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바른 견해가 이런 5가지로 경에 의해서 제시가 됐는데 이 5가지가 각각 개별적인 것일까 아니면 하나로 꿰어질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고민해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업이라는 것은 이런 무익과 유익으로 악업 10선업이 경에서 정의가 됐고 그러면서 얼마만큼 알아야 바른 견해냐? 그것의 뿌리에 망이 있고 무망이 있다라고 뿌리까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딱가 안의 상황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식은 딱가 안에서 사실은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애멸이라고 하는 결과는 일단 배제하고 애가 결과되는 요 상황만을 놓고 애가 결과된 상황입니다 라는 전제 위에서 업은 의사식이고 쭉 식식, 단식, 촉식 해서 4가지 자량이 설명되니까 업에 대한 연장선으로 사식을 이해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성제를 말했는데 사성제는 바로 결정적으로 이 딱가 안에서 꼭 가래가 만들어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다. 가래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해서 고의 집은 가래가 생겨나는 경우고 고의 멸은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의 경우다. 방법은 팔정도다. 이렇게 사성제가 설명이 됐다고. 그러니까 단식하고 사성제를 합하니까 뭔가 좀 더 그죠? 딱가 내면과 외부 사식이 말하는 가래가 생겨나는 제한적 경우에다가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고멸의 경우, 애멸의 경우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해줬죠. 사성제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 번호를 매겨주니까 그대로 12연기야. 12연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12연기가 삶을 떠나서 설명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식과 명색이 함께 한 것으로의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삶의 출발 자리에 있을 때는 붓다, 누적된 것이란 이름으로 불려서 한순간을 살고 그 결과를 쌓아가지고 달라진 상태를 유바와라고 하는데, 이것이 몸이 유지되는 경우와 몸이 무너진 경우 해가지고 두 갈래 길로 설명되고, 딱가 안에서의 두 가지 상황을 함께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12연기가 그대로 설명되죠.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정보부님,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런 말 잘못 들어보셨죠? 네. 우리 법회가 12연기를 풀어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야.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이 딱가라고 하는 가공 과정의 출발자리. 달리 말하면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번뇌와 무명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 가지고 삶을 설명하는 바른 견해의 마지막 과정.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그러니까 진멸도라는 이만큼 알아야 되는데, 진멸도 이만큼 알아야 되는 바른 견해가 업과, 업은 하여간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업과 사식과 사성제와 12연기 그리고 번뇌의 5가지가 있어. 이게 바른 견해의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설해주는 경이 마취마니까야 9번째 경 삼마디띠수땅 정견경이요. 이렇게 하면 완전해지겠죠. 예, 어제 수업에 제가 요 내용을 좀 보충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2번째 시간 이렇게 했어요. 단만한도 부부님하고 박 부부님이야 늘 공부하는 주제니까 어려움이 없겠지만 정 부부님은 조금 아직 낯설 거야. 네. 근데 워낙에 또 철학적 사유가 깊은 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보셨을 거로 알고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서울에 우리 불교 인문 책에 연꽃 그림 주신 화백 이렇게 부르나? 이제 그분이 요번에 이제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시회에 당신이 작품을 하나 출품을 할 때 근본경전연구회에 기증을 해야겠다, 보시를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해서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이제 그저께 전시회를 마치고 우리한테 보내줬어. 그래서 지금 법당에 받아놨는데 여러분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이렇게 뜯어서 그림 구경하기로 합시다.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